자, 이어서 이승만 건국운동 바로 알기 2부. 이승만은 어떻게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자, 비상국민회의 민주위원인데 독촉 중엽 이승만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좌익이 빠져나가고 임시정부도 안 들어가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재개합니다. 바로 비상정치회의와 반탁 총동원에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정을 안 끌어안고는 남한내 전체 대표가 되기도 좀 힘들었지요. 끌어들이길 바랐습니다. 또 하지 역시 남한의 정식 대표들이다. 그 얘기를 하려면 우익만 했다. 임정은 무시했다. 이런 소리보다 고루고루 다 포함된 진정한 대표다. 그걸 내세우고 싶었죠. 그러면서 비상정치회가 비상국무회의로 명칭 변경하고, 비상정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김구가 만들었다 그랬죠. 김구가 반탁 중앙회와 비상정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끌어들이면서 그냥 그대로 비상정치회의에 이승만이가 들어가면 이승만이가 오히려 거꾸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름을 비상국민회의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독촉 중엽 또 이 속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합류해서 회장 이승만, 부회장 김구 그래 됩니다. 임정래 좌파계일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이런 건 다 탈퇴합니다. 그러니까 좌익은 빠졌지만은 그래도 임시정부가 들어오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김구의 비상정치회의가 비상국민회의로 바뀌면서 이승만 끌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름은 비상정치회의에서 비상국민회의로 바뀌어서 김구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승만이 들어가면서 비상정치 반탁 이런 건 이제 안 쓰고 비상국민회의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면서 들어갈 때부터 이미 중심은 이승만 된 겁니다. 겉으로만 회장이 아니고. 그걸 김구는 왜 승낙했나? 김구 입장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신익희 중심으로 한 그 돌발 쿠데타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미군정한테 찍힌 후에 쉽게 활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 이승만과 같이 연합 안 하고는 활동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손잡습니다. 김구 입장에서는. 또 이승만 입장에서는 김구 쪽을 끌어들여서 임시정부까지 끌어들인 진정한 남한 쪽의 대표 기관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비상정치회의는 임정 중심의 통일전선 강화라는 최초의 목표 지점과 우익 반탁 세력 중심의 단체로 기결됐다 했는데, 원래 임시정부에서는 이제 비상정치회의 통해서 임시정부를 통해 우익 중심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반탁 운동을 하려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이승만 중심 세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비상국민회의는 61개 단체를 망라해서 2월 1일 정식으로 발족했는데, 자, 여기서 과도 정권의 모체적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임시정부를 개성한 조직. 이렇게 보면 참 괜찮습니다. 임시정부를 개성해서 과도정부, 정식정부 되기 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이승만과 김구, 미군정의 이해와 요구라 그랬죠. 김구 입장에서는 그냥 임시정부 홀로 활동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고, 이승만은 김구의 임시정부가 필요했고, 또 미군정 입장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내세울 만한 남한의 진정한 대표들이 다 모였다. 이거 한번 내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이제 여기서 비상국민회의에서 최고 정무위원을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 역시 이름 긴데 이것도 보통 민주의원 그럽니다. 민주의원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민주의원으로 바뀐 건 좋은데, 그 민주의원으로 바뀌고 나서 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개최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여기서 이승만은 민주의원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임을 강조했다. 이승만 스스로 민주의원은 미군정의 자문기관이다. 하지는 좌파를 포함한 한인 통일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구는 떨떠름만 했겠죠. 그래서 민주의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연히 미군정의 자문기관이라는 이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상국민회의 최고 정무위원회가 성립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거는 임시정부 법통 개선한 거다. 물론 그건 김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주한미군정은 민주의원을 남한의 대표기관으로 삼아 북한의 대표와 함께 미소 공동위원회 협의 대상이 될 정당 사회단체 대표 명단 작성하도록 할 계획.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그걸 4개 나라가 회의는 3상이 했지만 4개 나라 미소 중영 4개 나라가 다 직접 신탁 통치는 참 직접 하기 힘드니까 임시정부 만들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바로 도와주는 그런 기구 미소 공동위원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보내려면 남한의 실질적인 대표가 돼야 된다. 이승만과 그 일당들, 김구와 그 일당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남한의 여러 세력이 단합된 게 연결된 연합된 게 대표가 된다. 그런 입장에서 민주연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미 국무부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마라. 그냥 미소 신탁 통치다. 미 국무부는 겁니다. 메가드한테 메시지 보냅니다. 거기서 이승만 김구일파와 연계되지 않고 동시에 소련의 조정을 받지 않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라. 이승만 김구 다 빼고 미국 영향력 하에 신탁 통치 임시정부를 구성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미군정인데 미군정 특히 하진은 좀 올건을 겁니다. 자기 권한 밖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메가드와 하진은 계속 미국이 내세웠던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 신탁 통치가 미소 공동으로 신탁 통치인데 군인 입장에서는 소련과 손잡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와 손잡는 거 싫고 그냥 남한에 미국 중심의 임시정부 만들어서 북한까지 흡수하자. 이게 미군정이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론 이승만도 거기에 동조했고요. 이승만은 임정의 대중투쟁 조직인 반탁총동위원회 독촉중임을 다 지부까지 다 합수해서 이제 큰 조직 만들기 위해서 김구와 합의합니다. 두 단체 통합 선언하면서 아까 독촉중협이니 이런 말 대신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약칭 독촉국민회의 독촉중협 대신에 이제 독촉국민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승만과 김구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구는 혼자서 내세우는 비상정치회의나 반타군 독립기구 이런 걸 하기 힘드니까 이승만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은 김구의 임시세력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은 다 우익 출신이라는 겁니다. 크게 이승만 계열, 김구 계열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다 우익입니다. 우익인데 방향은 같은 우익인데 조금 방법이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에서 여당이 야당 공격하면서 야당이 여당 공격하면서 좌판이 우판이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진보 보수 솔직히 진보답지도 않고 그냥 많이 보수 덜 보수 이런 차이지만은 그래도 진보 보수 요게 좀 어울리지 좌파 우파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 말 속에는 그렇죠 좌익은 뺄갱이다 이런 걸 내포가 있는 좀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다 이제 우익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과 김구 손잡고 독촉국민회의를 했는데 결성했는데 바로 얼마 후에 이승만이 사무엘 돌베어라는 광산업자한테 뇌물 받고 한국 광업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폭로됩니다. 이 바람에 이승만은 민주의 정직에서 사임하고 또 하지 권유에 따라 서울을 떠나서 지방 순회에 나섭니다. 그때 한참 나라가 긴박하게 돌아갈 때 서울을 비우고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유배와 비슷합니다. 근데 참 이승만은 운도 좋은 게 그렇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승만은 지방 순회에서 미군정이 물론 도와주니까 대박 터뜨리지만 미군정과 한국인, 경찰, 지방관리, 우익청년단 등의 집중적인 보호 지원 아래 지방 순회를 대성공을 거두는데요. 물론 가는 데마다 실제 이승만한테는 하지가 일개중대, 헌병중대를 호위하도록 보냈을 정도니까 지방 다닐 때는 정말
그 세력이 대단했겠죠. 세력이 대단했는데 경찰은 이승만이 오는 데마다 분위기 조성합니다. 좌익들 막 잡아가 놓고 그야말로 뭐 예비 검속하고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심지어는 또 친일 지방 관리들은 이승만 왔다니까 이승만한테 기대려고 이제 자기들 친일이 한 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승만한테 기대해서 좀 살아나려고 발버둥에서 막 그야말로 오버합니다. 오버해서 집집마다 태극기 다 내걸고 이승만 환영 프랭카드 걸도록 막 지시하고 학교는 다 휴교 내리고 학생들 전부 다 동원해서 이승만 연설하는 데 모이도록 합니다. 이런 집중적인 지지받습니다. 그러다 우익 청년단들은 좌익 정당 사회단체 습격해서 그야말로 뭐 쑥대와 사무실 쑥대와 만들고 좌익 인사들 폭행하고 이런 가운데 또 말씀드렸죠. 이승만이 연설은 정말 또 잘했다고. 그래서 군중들을 사로잡으면서 이 지방순회 특히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남쪽으로 다녔는데 대성공을 거둡니다. 다닐 때마다 이제 중앙뿐만 아니고 지방, 독촉 국민의 지방까지도 다 우익 결성해서 지부를 결성합니다. 또 좌익 세력이 강했던 곳은 아예 또 뭐 군정, 경찰, 우익 청년단들이 좌익을 또 이기에 쑥대밭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 친일 경력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사람들 바로 또 이승만 지지하면서 바로 독촉 국민의 결성 활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또 민족 최고의 지도자로 또 부각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좌익, 우익 전체를 다 지지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데 실제는 우익 진영의 최고 지도자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6월 11일에 개최된 독촉 국민회의에서 이승만은 절대적 지지 속에 실질적 권한 가진 총재가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안을 내는데요. 이 단독정부 수립안은 46년 초반부터 보통 이승만의 연설 중에서 정읍 발언 그럽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막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미소가 신탁 통치하고 뭐 그건 꿈 같은 얘기고 미소가 협력 자체가 안 된다. 남한만 단독 정부 세워서 북진 통일하자. 이 북진 통일 참 6.25 터지기 전까지도 이승만이 했던 얘기죠. 이때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승만은 일찌감치 단독 정부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이승만 하지도 역시 미소 공동위원회니 뭐 신탁 통치 별로 지지 안 했다 그랬죠. 물론 속에 있는 속셈은 좀 달랐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한의 우익 중심 미국식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승만의 구상은 좌파 일반을 배제하고 남한에만 단독 정부 수립하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지는 온건 좌파와 북한의 일부를 포함해 과도 정부를 북한에까지 확장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은 좌파 빼고 우익만의 남한 정부 수립하자 라면 하지는 강력한 것 빼고 온건 좌파들, 남한에 있는 온건 좌파들까지 포함해서 정부 수립한 후에 북한까지 밀고 나간다. 왜 하지는 이런 주장했냐면 미국 안에서 미국 국무부 주장이 미소가 협력해서 신탁 통치로 남북한을 임시정부로 다스려 나간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는 좌익은 빼고 우익만 하자. 이러면 미국 국무부에서 내세운 신탁 통치안하고 좀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계획은 이승만과 김구 등 남한의 핵심 우익을 뒤편에 감춰둔 채 김규식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좌우 합작 정부 수립해서 북한까지 가는 건데 요걸 알고 이승만은 하지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하지하고 아주 밀을 관계 잘 나가다가 하지 입장에서는 바로 이승만, 김구 빼고 김규식을 내세운. 요건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죠. 신탁 통치 대신에 남한에 있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요런 사람 중심으로 또 좌우익을 합작한 요런 거 중심으로 남한 정부 수립해서 북한까지 흡수한다. 요런 안을 내니까 미 국무부에서 뭔 소리냐. 임시정부 같은 거 그런 거 인정하지 마라. 이승만, 김구 다 빼고 그냥 미국 영향력 있는 정부 세우라.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지는 이승만, 김구 빼고 대신에 김규식은 미국에서 좀 덜 안티 성향이 덜 있으니까 김규식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승만이 알고 그동안 밀을 관계했던 하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에 맞서서 바로 독촉 국민의 전국 대회를 하면서 이승만 총재, 김구를 부총재로 한 민족통일총본부를 조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민족통일 총본부인데 좌익은 여기에 가담도 안 했고 김구의 동의받아서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쪽에서는 민족통일총본부가 아니라 민족분열총본부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자, 이승만의 정치자금. 이승만은 46년 중반 이후 우익진영의 대중조직과 정치적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했다. 그렇죠. 돈 없이 안 되죠. 예, 이승만의 능력도 탁월했고 미군정에서 파격적으로 도와도 줬지만은 이승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었나? 가장 큰 돈이 대한경제보국회가 제공한 1,000만 원. 또 미국 도미 외교 잠시 가는데 그때 모금운동한 돈 1,470여만 원. 요거 정병준의 논문 속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나오는 건데, 자, 요렇게 됐지만은 요거 말고 요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 1,000만 원, 1,400만 원, 2,400~500만 원이죠. 근데 이것 말고 김구가 임시정부 운영하다가 준 돈, 또 한민당에서 준 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5천여만 원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김병준 교수가 이승만이 요 정치자금 관리한 장부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고 5천여만 원이라는 소문도 있지만은 그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최소로 잡았어. 2,700여만 원. 장부에 있는 2,700여만 원. 요게 오늘날 시세로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쌀값 계산했을 때 쌀값으로 쌀로 치면 9,900여 가마. 또 GNP로 볼 때 그 당시 0.385. 뭐 0. 얼마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한 개인의 정치 자금이 나라 전체 정부 예산이 아니고 나라 전체 GNP의 0.385%입니다. 재정 규모로 보면 0.2. 자, 요래도 좀 어렵죠. 더 쉽게. 요걸 이 양반이 정병준 교수님이 논문 쓴 그 1997년도 그 당시 재정 규모로 환산했을 때 314억 4천여만 원에 속한답니다. 97년도에 300여만 원이면 오늘날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물론 이것도 정확한 서류가 안 남아 있어서 설로만 있지만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정치자금 많았답니다. 뭐 우리 교포들한테 모금운동한 것도 많았고 이승만 자체가 또 박사기를 받았고 또 주로 명함 내시면서 임시정부 대통령 명함을 갖고 쓰고 했기 때문에 제법 특강도 많이 다녔습니다. 특강료도 고액이었답니다. 그 당시 임시정부는 너무 힘들어서 임시정부 요원들이 밥도 굶었다 그랬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다 밥 먹는 척 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밥 먹었는 척 이빨 쑤시는 이쑤시개 하나씩 물고 들어왔답니다. 다 밥도 못 먹으면서. 그런 처지였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프란체스카와 미국인들 중에서도 상류층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다. 엄청난 정치 후원금을 또 특강 강사료를 바탕으로,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칠판에 놓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장부에 나와 있는 이승만의 정치자금, 공식적인 거, 대한경제보국회하고 외교자금으로 거둔 돈, 요걸 97년 돈으로 계산하면 300여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경제보국회 이건 또 뭐냐? 미군정 하에서 친일 경제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겉으로는 미국 수집에 필요한 자금 모음이다 했는데 이 친일 경제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본이 망해서 이제 죽을 것 같다가 미군정 덕택에 이제는 살아났는데 바로 보험 들기 위해서도 당장 조직합니다. 또 하나, 일본이 물러나고 난 남아있는 재산, 그거 독차지하려고. 뭐 돈으로 계산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실제 그 당시 건국 초에 필요했던 생필품, 공산품, 농산물, 이거 독점하려고 당장 미군정과 짭니다. 정경유착. 자, 미군정 차에 우리 한국 정치사의 적폐들이 다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도미 외교할 때 어떻게 또 이런 자금을 또 이렇게 많이 모금했나? 지방 연설할 때, 지방 순회 연설 다닐 때
군인, 경찰, 관료 출신, 경제인 출신, 우익 청년단들이 길을 쓰고 도온 것처럼 역시 모금운동도 반강제운동 해서 이런 모금운동 한 겁니다. 예, 이런 천문학적 정책은 모금할 수 있던 것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군정의 절대적 지지, 또 불법 탈법, 또 다 미군정에서 묵인했습니다. 실제 또 이승만을 추종했던 우익 청년단이 그야말로 오버하면서 적극적으로 모금했고요. 또 실제 이승만의 자체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인기도 대단했던 겁니다. 수완도 탁월했고, 이런 돈 어디에 썼나? 실제 쓴 걸 장부를 통해 본 기록에서는 국내에서 쓴 거는 극히 일부였답니다. 미국 가서 외교 활동하면서 로비 자금으로 엄청나게 썼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몇백억을 불과 몇 달 만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승만이 드디어 워싱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기자회견 통해서 한군 자립정부를 원하고 있으며 바로 지금 독립정부 세워지길 기다린다. 신탁 통치 반대 명확히 내세우는 겁니다. 남한에서는 격렬하게 반탁운동합니다. 물론 이승만이 출발하기 전에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의논도 합니다. 국내에서 반탁운동하겠다. 이승만 당시는 미국 가서 그야말로 이렇게 한국에서 반탁운동하니까 신탁통치 대신에 독립운동, 독립정부 세워달라. 그 이승만과 김구가 같이 의논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서 자립정부 주장하고, 또 남한에서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들이 반탁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6개항을 공식적으로 미 국무부에 제출합니다. 그 미 국무부에서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거들떠도 안 보고 접견 요청조차 응하지 않았다. 근데 이승만은 운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해방되기 전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거 다 공수표로 날아갔는데, 그야말로 큰 성과도 못 보였지만은 바로 얄타 밀약설, 미 정부까지도 싫어했던 그 말이지만은 이승만이가 막 터뜨리는 바람에 미 군정의, 미 군부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이승만 또 역시 요때 미국 가서 자주 독립국가 외교 활동했지만 효과 없었는데 운 좋게 요때 딱 트루만 독트린이 선언됩니다. 이 트루만 독트린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냉전의 시작입니다. 소련 중공의 대학에서 바로 민주진정은 미국 보호하에 미국이 지원해서 독립국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 진작에 이승만이 주장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소련 못 믿는다, 딱 그냥 나눠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바로 미국 중심의 민주진영, 이거 이승만이 진작 주장했다, 대번에 그렇게 분위기 바뀝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트루만 독트린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이승만이 주장한 거나 똑같다, 이런 게 나왔지만은 남한에서는 더 크게 대서특필합니다. 거기다가 대서특필하는데 그거와 그렇지 않게 신문에 실었던 우익 말고 좌익 신문들에 대해서는 우익 청년단들이 가서 그 신문사도 박살내버립니다. 그런 식 분위기를 만듭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냥 트루만 독트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민주진영에 후원을 하는데 한반도도 바로 남쪽에도 미국이 원조해 줄 것이다, 원조 계획이 있다,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더 남한에서는 역시 이승만의 외교적 성과다,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들어보면 그러면 참 6.25 때 메가더와 싸운 것까지 다 기억이 나죠. 그 메가더와 싸우고 그랬던 것까지도 다 지금 이 강의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미 국무부 입장과 미 군부 입장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미 국무부는 정치하는 곳입니다. 미 군정은 군대입니다. 좀 다르죠. 이 트루먼 처음에는 미소가 같이 연합해서 한반도를 임시정부로 만들어서 신탁 통치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분위기가 소련과 미소 분위기가 점점점 돌아서는 분위기 생기면서 계속 공산주의가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트루먼 독트린 딱 선언해서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면 각 나라들이 공산주의 안 되도록 독립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미군정은 워싱턴에서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주고받은 암호 편지를 검열했어. 미군정 하지. 하지가 먼저 이승만 김구 배제하고 김규식 내세우려 했는 것 때문에 이승만이가
하지에 대한 반감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서 미국 가 있는 이승만과 프란체스카가 주고받았던 암호 편지를 검열해서 이승만과 김구가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반탁, 반군정, 반하지 거사 계획 세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구가 반탁 운동하고 군정 회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승만과 김구가 같이 짜고 이런 거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는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이승만의 참모였던 구펠로한테 이거는 참 번역 대부분 다 공식적 번역 그렇게 합니다. 하지가 이승만을 뭐라 했냐면 늙은 개자식이라 그랬습니다. old sharp. 근데 sharp이란 것은 좀 비속어라서 그런데 우리 학술적으로도 그걸 번역할 때 공식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서는 실제 그런 개자식 같은 그런 욕은 없는데 번역하면 그 정도로 아주 쌍욕에 속한 미국 욕 중에 최고의 나쁜 욕. 그걸 이승만한테 갖다 붙일 정도로 하지는 이승만한테 아주 적대감을 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내세웁니다. 그렇게 이승만에 대해 적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미군정 시위 주도할 것으로 이미 이제 반탁 운동한다니까 그걸 알고 전국 학생 총연맹 본부 수색에서 연행하고 또 독촉 국민의 부, 군, 지방 지부까지 우익 모여있는 사람 다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반탁 운동, 반군정 운동, 반하지 운동 사전에 그냥 들통나서 실패했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자 김구는 1월 24일 우익 42개 단체를 막는 반탁 독립투쟁위원회를 설치해서 3.1절 기간을 또 다른 반탁 주간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반탁 시위를 준비했다. 그러고 나서 전국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우익 3개 단체, 비상국민회의, 민족통일총본부, 독촉국민회의 다 통합해서 국민회의를 조직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 미군정에서 국민회의 핵심 간부들을 그대로 체포하면서 이것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미군정과 등지고 하기가 참 힘든 것처럼 김구 역시 김구는 미군정한테 이미 찍혀서 뭘 해도 그냥 바로 미군정이 나서면 그대로 그냥 핵심 요인들 체포되고 해산되고 그런 처지. 그게 그 당시입니다. 단독정부 실현.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드디어 결렬될 위기 돌자 미군정은 공동위원회 재개를 대비해서 바로 남조선 과도정부 선포합니다. 미군정 입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미군정도 행정권을 대폭 이제 한국 관리한테 이양했고 한국인 부처장들로 정무위 구성했으며 미국인 부처장들은 고문으로 물러났다. 근데 북한은 소련군은 더 빨리 물러났어요. 미군정보다도. 또 다시 이 말 하면 저 사람은 또 좌빨 아니냐 하지만 아까 그거 아니라 그랬죠. 소련은 오히려 명분을 미소 같이 빨리 물러나자.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소련은 가깝고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소련은 실제 먼저 물러났고 미군정은 요때 대폭 한국인한테 물려주고 살짝 뒤로 물러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미국 측 입장은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 방식으로 임시정부 수립. 요거는 미소가 같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 측 입장입니다. 신탁 통치하자는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이미 미소 공동위원회로 다 넘어갔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앞에 했던 4개 나라가 신탁 통치 이거 대신에 다시 주장하기를 미국에서 주장하기를 남북한 인구 비례로 총선거하자. 그 당시 인구 남한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당연히 남한이 유리하고 당연히 또 소련과 북한 쪽은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결렬됩니다. 그래 결렬되니까 결국은 실현 가능한 선택이 총선거를 통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자. 결국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 전체 총선거 못하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자. 고려 바뀝니다. 그러자 이제 아예 결렬되니까 아예 그냥 이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자. 유엔에 이관하자 하지만은 지금도 유엔은 미국에 있지만은 미국 영향력이 센 거죠. 이걸 또 소련이 또 싫어합니다. 소련은 그럴 것 없이 미소 양군을 바로 철수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그랬죠. 그래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자 이승만을 유엔 파견 한국 대표로 추대하자는 캠페인
이건 당연히 우익진영에서 우익 청년단이 중심이 돼서 했겠죠. 그러면서 조기 총선하자 막 그럽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이제 다시 또 회동해서 서로 의견 다른 것 어느 정도 조율합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조기 총선거 실시와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고 나서 북한과 통일을 정했습니다. 김구는 실제 그 반대했죠. 그렇지만 영구 처지에서 계속 반대할 수가 없어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 그거는 결국은 전체 정부다. 바로 전 정부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섭니다. 이승만 안에 지지할 수밖에 없는. 아까 그랬죠. 미군정에 압력받아서 그 뭘 하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너무 죽이겠다 소리도 하고 뭐 핵심 요원들도 체포되고 막 그런 식이니까 또 중요한 그런 뭐 사무실도 다 습격당하고 해산당하고 그런 식이죠. 그러다가 그래 이승만과 김구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일 뻔했는데 이때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가 암살됩니다. 암살되는데 이 배후에 김구계열의 한독당 핵심들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김구를 아주 떨떠름하게 봅니다. 뭐 김구가 직접 지시했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승만도 김구를 싸늘하게 봤지만은 미군정에서는 더 김구를 싫어합니다. 앞에서 뭐 신익희의 쿠데타 사건도 있고 그 이후에 반탁운동도 열렬히 했던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바로 미군정의 비호 하에 있는 한민당 총재는 송진우였지만은 그 정치부장 장덕수 암살은 김구 쪽에 한독당이 했다. 그럼 미군정은 아예 그냥 김구라 그러면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엔 한국임시원단, 줄여서 보통 유엔 한이 그럽니다. 도착해서 남북한 총선거해서 뭐 단독정부 수립하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북한 주재 소련군 사령부는 유엔 한이 평양 방문. 서울은 왔는데 평양은 오지 마라. 딱 그래 된 겁니다. 이승만은 유엔 한의가 북한에 들어갈 가망이 없으며 전국 총선거가 불가능하니 시간을 낭비할 것 없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실시하자. 딱 그래 주장합니다. 김구는 처음에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해도 그게 결국은 한반도 전체 정부다. 그렇게 한 발 물러났지만은 다시 반대합니다. 유엔 한의와 협의한 후에 양군을 철수한 다음에 남북 요인 회담을 하여 선거 준비를 하고서 총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승만한, 김구한. 다시 정리하면 이승만은 현실적으로 미소 의논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뭐 어떠고 뭐 그런 총선거 안 된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자. 김구는 그거 아니다. 미소 양군 철수하고 나서 바로 남북한 대표들이 의논 속에서 남북 진짜 총선 가자. 서로 다르지요. 자, 누구 말이 맞다, 누구 안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보면 이승만은 현실주의적이죠. 김구는 이상주의적이죠. 명분이라든지 뜻은 당연히 김구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면 참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승만이 정확히 본 겁니다. 그렇죠. 그때 뭐 미소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도 그 당시도 이미 소련 입장에서 남북한 총선거니 또 남북 뭐 인구비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의 정부 만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 이승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승만이 이런 현실적 상황 파악하고 나서 이런 단독 정부 수립하자고 주장했던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48년 전에 46년부터 주장해 왔죠. 이승만은 무조건 소련 싫고 공산주의 싫었던 겁니다. 그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김구는 임시정부 할 때도 그렇고 해방된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이상적인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우리가 길을 쓰고 독립했는데 또 분도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진짜 대한민국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김구식 북한까지 갔었죠. 갔지만은 이미 뭐 김일성 북한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준비 다 된 상태에서 그냥 들러리 서다가 돌아오는 실패했죠. 들러리 섰다 실패했다 이걸 욕하기 전에 김구는 정말 이게 바람직한 길이다 생각했고 이승만은 이게 현실적 길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유엔 한의는 하지의 건의에 따라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한다 결정했다.
뭐 이승만, 김구 아무리 의견 맞든 틀리든 간에 미군정 결정하면 끝이죠. 결국 그래 된 겁니다. 결국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구와 한독당과 그런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날벼락인 겁니다. 이거 진짜 해방되고 났더니 나라 진짜 확실하게 쪼개진단 말이냐. 그때만 해도 남북 분단이라는 거 감이 안 왔거든요. 잠시 그냥 이렇게 됐지. 결국은 의논해서 하나, 당연히 대한민국 조선이 오랫동안 고려 이전에 삼국 통일한 지가 언젠데 분단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또 38선 꺼지고 나서도 남북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식구들도 있고 남한에 와서 활동 좀 하고도 그랬습니다. 그게 점점점 38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예 이제 딱 그냥 남북이 갈라선다. 날벼락이죠. 그러자 김구 한독당, 김규식의 민족 자조연맹, 남당 등은 모든 세력들이 단독 선거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승만과 한민아 같은 극우 세력만 단독 선거 찬성합니다. 특히 남노당은 결사 반대하고 데모 시위합니다. 전국적으로 데모 시위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물론 이걸 갖고 또 이승만 절대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럽니다. 이렇게 뺄게이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나라 흔들어댔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그거 알고 미리 딱 남한만에 민주정권 수립했다.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본 거예요. 저도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한 거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물론 46년부터 주장한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았고 이승만이 그냥 자신의 반소, 반공 어떤 이미지, 자신의 노선이었을 뿐인데 지금 상황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됐지만은 일반 국민 정서상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 남도당 쪽에서 나서서 반대하는 온 국민이 정말 147만여 명이 이 시위에 참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정서는 당연히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했죠.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군정이 그야말로 그거 막으려고 57명이 사망하고 584명이 검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 선거 가장 반대했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의 3.1절 기념식에서 이 반대 운동으로 확산되니까 경찰이 총을 쏘고 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다음에 제주 그 유명한 4.3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극우 세력을 뺀 모든 정당 민중들이 단독 선거 반대했고 그렇지만은 미군정은 50 단독 선거 밀고 나갔습니다. 미군정이 군대 동원해서 경찰 동원해서 우익 청년단 동원해서 밀고 나가는데 무력으로 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그 선거에 이승만과 바로 미군정 지원하는 우익 한민당만 참여하고 김구, 김규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탄생된 전 국민이 선거합니다. 선거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분위기상 그 선거 반대했지만은 투표하러 안 나가면 쌀 100억권도 안 주고 뺄개로 몰아붙여서 거의 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예 그냥 낙인 찍다시피 하고 강제 동원하다시피 선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헌국회 무소속이 85명 가장 많고 이승만 독초기가 54, 한민당 29, 대동정은 거의 우익 중심으로 나섰는데도 국민들은 우익보다도 차라리 무소속 이게 국민들 그 당시 정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좌익도 참여 안 했다지만은 그 당시 남한 정당 사회단체 425개 가운데 선거에 참여한 것은 43개, 10% 정도만 참여했죠. 좌익, 김구계열이 다 참여하는 상태로 시작된 겁니다. 결국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열리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헌법 공포 제헌절이죠. 7월 20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뽑아서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 왜 이렇게 씁쓸하죠? 첫 단추부터 참 너무 안타깝게 시작되었죠.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 할지라도 좀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제대로 된 협상에서 다시 한번 이승만과 김구 제대로 된 안이 나와서 단독정부, 남한만의 단독정부라도
좌익은 참여 안 한다 치더라도 김구계열이라도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선거에서 떳떳한 대한민국이 출발되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법통을 하자. 대한민국 수립은 임시정부다.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때다. 지금도 진보 보수가 조금 의견 나누어지지만은 같은 우익이면서도 이승만의 뿌리를 둔 쪽, 김구의 뿌리를 둔 쪽이 지금도 그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사진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요.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제 감정 나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근데 문제는 감정으로만 무조건 좋게만 또는 감정으로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제대로 볼 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해서 미래를 개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 그 뿌리인 이승만을 바로 보면서 공과 사를 바로 분석하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개성할 건 개성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석사학위 때 이승만 연구할 때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이런 분들 제가 몇 권 안 들었지만 그 외에 이런 책 이런 논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이제는 분석해내고 그냥 추측이 아니고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낸 겁니다. 그런 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강의하면서 제 말에 감정이 좀 실린 거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랬죠.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 강의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다고 나름대로 좀 스스로 믿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